자, 여기 확률의 덧셈 정리,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에서는 기정아 더할 거냐 곱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얘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확률에서는 덧셈 정리, 그 다음에 곱셈 정리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덧셈 정리는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건 집합하고 관련 있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A 합 B 이거 있지 이거. 이거는 합사건이라고 얘기했지. 확률에서.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일어나는 사건의 합이라고. A 사건과 B 사건의 합이라고. 그럼 사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야? 사건을 합한다? 일어나는 사건의 수를 합한다는 얘기야. 그럼 일어나는 사건의 수를 표현할 때 여기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처럼 n이라는 표현을 남기는 거 똑같고. 응?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 사건의 개수에다가 B 사건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복되는 거. A 사건이기도 하고 B 사건이기도 한 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되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중복됨이 없이 빠짐없이 세는 게 경우의 수니까. 그럼 뭐가? A 사건이면서 동시에 B 사건인 사건의 개수는 빼줘야 되겠지. 이게 바로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거든. 됐지? 그런데 이 양변을 똑같은 수로 한번 나눠볼게. 이 양변을 똑같은 수로. 뭘로 나누냐면 바로 전체 사건의 개수,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나눠볼게. 전체 사건의 개수. 그래도 이 등식은 어때요? 성립하는 거겠죠? 그러면 말이야, 이 표현 있지? 이 표현이 뭘 얘기하는 거냐? 전체 사건분의 A와 B의 합사건. 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확률로 얘기한다 이거지. 어떤 확률? A, B의 합사건이 나올 확률. 그럼 얘는 계산을 할 때 우변에서처럼 이렇게 하면 NS분의 NA가 표현이 뭐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아니니? 이렇게 하면 뭐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 그 다음에 얘는 A 교비, 즉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라 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한다라는 거야. 이걸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형식과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합사건이 나올 확률의 계산법은 이거분의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거분의 각 사건에서 중복되는 것은 다시 빼는 이걸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서 A 교 B, 즉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이면 공사건이란 얘기는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 두 사건의 이 관계, 이 두 사건의 관계를 우리는 배반 사건이다라고 선생님이 누차례 얘기했었고, 이면은 얘는 뭐가 돼? 공사건이지. 그럼 공사건의 확률은 제로니까 이 덧셈 정리에 의한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A 사건과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A 사건, B 사건, 즉 사건을 분류해야 돼. 어떤 사건으로? 배반 사건들로 분류해야 된다고. 됐어? 자,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단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죠? 여사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여사건. 여자라는 게 나머지 여자입니다. 나머지 여자. 그죠? 예, 그래서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냥 빼면 되는 거야. 자, 넘겨봐. 자, 그러면 확률의 기본 성질 437번 문제. 기억번에 PS 이게 뭐야?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지. PS 얼마? 1이야. 그 다음에 P 공사건 뭐야? 제로지.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지. 참 맞아? 맞지? 자, 니은번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언제나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들아,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언제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내용 자체가 집합으로 얘기하듯이 말이야. 집합으로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집합에서 원소들의 형식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거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시해봐. 이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여기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자. 그럼 이 확률의 합은 총 1이야. 그치? 근데 합집합은 여기잖아. 합사건은. 그러면 PA 합 B는 당연히 1보다 어때? 작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니은번 참이지. 0보단 커나 같고. 그 다음에 PS가 얘들아 PS가 PA와 PB의 합보다 언제나 작거나 같냐? 아니죠. 작을 수는 없죠. 그죠? 맞아요? 얘가 더 크죠. 얘는 1이잖아. 이거의 합이 언제나 1이 될 수 있니? 그진 않잖아.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 니은만 참이더라. 이거는 사실은 수능에 나와도 모의고사 같은 데서 2점짜리야. 연산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고. 자, 439번에 얘가 0.7이고 얘가 0.2고 얘가 0.9일 때 PB의 열을 구하라 그랬어. 이거 구하라. 이런 거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면 쉬워. 확률의 전체 합은 1이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A라고 했다는 얘기는 A 사건의 개수가 아니라 A 사건의 확률, 여기 B 사건의 확률 이렇게 얘기할게. A와 B가 배반 사건이란 말이 없는 이상 겹치는 부분이 생기도록 표시해주고. 그러면 일단 가장 겹쳐지는 부분부터 체크해봐. 얘가 0.2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0.2겠지. 그 다음에 0.7이야. 그럼 얘하고에 더해서 0.7이니까 여기가 0.5로 체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합집합이 0.9니까 이거 합쳐서 0.9니까 여기 0.2로 하면 되겠고. 되겠니? 그러면 이거 합쳐서 0.9니까 이 바깥쪽은 0.1이지. 그럼 PB의 여는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이거 얼마예요? 0.6 끝. 이런 거 그냥 단순 연산이라고 했다. 이런 거 시험제 나왔을 때 이거 흥분하지 말고 차근히 해서 계산해. 자, 그 다음에 443번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A주머니와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B주머니가 있다. A주머니에 뭐 있다고? 1부터 7까지. B주머니에 뭐 있다고? 뭐 있다고? 아닌가? A주머니가 1부터 5지? B주머니가 1부터 7이니? 1부터 7.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 세 번째 줄. 두 주머니 A, B에서 임의로 한 장씩 카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꺼낼 때, 카드를 꺼냅니다. 근데 각 두 카드에 적힌 숫자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 1.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10 이상. 10 이상. 이거나 라고 얘기했다. 이거나. 그 다음에 뭐의 배수? 5의 배수. 자, 이거나는 또는이야. 또는. 그럼 10 이상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뭐 B 사건. 이렇게 생각해보거나 그냥 하거나 해. 이런 어떤 표현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니까 굳이 형식에 따를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10 이상이야. 이거 A 주머니에서 꺼낸 게 아니라 10 이상이 나오는 사건, A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냥 안 하고 그냥 할게. 뭐라고 그랬어? 여기에서 하나 꺼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이거 A, B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꺼낸 거 10 이상이야. 그러면 여기가 7까지 있으니까 여기 3, 여기 7, 여기서부터 시작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7, 그 다음에 여기 5, 여기 7. 맞아? 10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11, 12가 됐고 이게 제일 큰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10이 되는 경우는 거꾸로 여기가 4면 여기를 6으로 늘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번거롭다. 눈의 합이 10인 거 찾자. 눈의 합이 10인 거. 그럼 여기 4, 6, 그 다음에 여기 5, 5.
더 이상 안 되지. 그래서 10이 되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눈의 합이 11이 되는 거. 눈의 합이 11이 되는 거 여기 5, 여기 6. 이거 하나인가? 4, 7도 있지? 여기까지지. 그 다음에 눈의 합이 12인 거. 요거는 5하고 7.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의 가지수들은 더하는 거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5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려면 5는 안 되니까 10부터겠네. 10, 1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5는 안 되잖아. 5 만들 수 있구나. 5의 배수. 그럼 5가 되게 하는 방법. 여기 A, B 했을 때 1, 4, 2, 3, 3, 2, 4, 1. 몇 가지? 4가지 나오죠. 4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10이 되는 거. 10이 되는 거 아까 여기서 이미 했지. 3, 7, 그 다음에 4, 6, 그 다음에 5. 몇 가지? 3가지. 근데 15가 되는 건 없지? 15가 되는 건 없어. 그러면 됐어. 이 중에서 몇 개 꺼내요? 한 장씩 꺼냅니다. 몇 개? A, B에서 임의로 각각 한 장씩 꺼낼 때 그러면 한 장씩 꺼낸다. 그러면 분모는 5 곱하기 7 맞니? 5 곱하기 7 맞아? 한 장씩 꺼내니까. 그러면 이제 10 이상이 되는 거 몇 가지야? 몇 가지? 6가지야.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되는 거 몇 가지였어? 8가지야. 더해. 근데 빼야 할 게 있어. 뭘 빼? 겹쳐진 사건 빼야 되잖아. 덧셈 정리에 의하여. 그럼 겹쳐지는 게 뭔데? 요거 3가지 다 겹쳐지지 이거. 그래서 얘 3개를 빼야 되겠지. 그래서 35분의 11인가? 아닌데? 14. 뭐 더 있나? 이거 7이구나. 그럼 7. 그래서 얼마야? 7분의 2야. 됐지? 그 다음에 447번에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같은 세 개의 공이 나올 확률 구하라.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이 상자에서 여기 상자 안에 이렇게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어. 꺼낼 때 뭐 할 때? 꺼낼 때 분모야 분모. 분모가 그럼 뭐가 돼? 분모가. 꺼낸다는 얘기는 선택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공이 5개 있어.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이지. 근데 무슨 색? 같은 색이야. 같은 색이 되려면 그거는 흰 공이거나 검은 공이어야 되지. 그러면 흰 공이 되려면 흰 공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고 검은 공이 되려면 3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는데 얘 2개는 서로 배반 사건이라 더하면 되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뺄 것이 없습니다. 이걸로 처리하면 되죠. 그럼 OC는 얼마예요? OC는 10입니다. 얘 1이죠? 얘 3이에요. 그래서 10분의 4, 5분의 2 끝. 다음 451번. 파란 공 5개, 빨간 공 4개.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런데 적어도 1개가 파란 공일 확률 구하라. 적어도 얘기 나왔다. 적어도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 얘기 나오면 바로 이게 바로 뭐다? 여사건 이용한다. 여사건 이용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all minus not. all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not이라고 하는 건 이 뒤에 요구하는 사건의 반대 사건을 의미하는 거. 그러면 일단 뭐냐? 3개의 공을 꺼낸다. 일단 all은 확률이니까 1이야.
자, 근데 이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내. 그러면 9C3이야. 그런데 이거의 반대 사건이야. 무슨 반대 사건? 파란 공일 확률. 파란 공일 사건의 반대 사건은 몽땅 3개가 다 뭐다? 빨간 공일. 빨간 공이 되려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겠지. 고로 1 마이너스 9C3이 얼마야? 9, 8, 7을 3, 2로 나눈 거니까 3, 그 다음에 4, 12, 17, 84분의 4. 그러면 이거 21분의 1이니까 21분의 2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거 알아도. 근데 얘들아, 적어도라는 표현 나오면 이거 여사건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는 개나 소나 다 파악하거든. 근데 적어도라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라는 표현이 문제에서 표현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의 의미가 나오는 경우는 이걸 써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적어도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을 때 왜 이 올-낫이라는 이 계산법을 쓰는 거냐면, 파란 공이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3개 공을 꺼내잖아. 근데 파란 공이 5개 있다 보니까 적어도 하나가 파란 공이 되려면 얘네들은 사건이 분류되는 게 첫 번째, 파란 공이 하나일 때, 파란 공이 2개일 때, 파란 공이 몇 개일 때, 3개일 때 해당되는 이 확률들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일단 분모는 다 무조건 9C3이야. 그러면 파란 공이 하나가 되려면 일단 파란 공 5개 중에 하나 선택하지만 나머지 빨간 공 4개 중에 2개 선택해야 되지. 그 다음에 파란 공 5개 2개, 그럼 4개 중에 하나. 얘는 파란 공 3개니까 거꾸로인가? 얘는 5C3. 그럼 이거 더해서 여기 분자에다 더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항이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건이 분류되는 게 많다 싶으면 돌아가라고. 알았어?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안 났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분류되는 사건이 많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사건을 언제 쓰느냐? 여사건은 바로 배반 사건들이 많을 때. 배반 사건이 많을 때 쓴다. 이게 다짜지, 많을 다짜. 많을 때 쓰는 거야.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어서만이 아니야. 알았지? 알았니? 만약에 문제를 적어도 파란 공이 3개 이상일 확률 이렇게 물어봐. 적어도 파란 공이 3개 이상일 확률. 그런데 이걸 여사건을 쓰는 바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왜? 적어도 3개 이상이야. 몇 개를 꺼내는데? 3개를 꺼낸다고. 그러면 적어도 3개 이상이면 3개인 경우밖에 없잖아. 그럼 이걸로 그냥 확률을 계산해야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다 해가지고 여사건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고. 됐지? 배반 사건이 많다라는 얘기는 분류되는 사건이 많다 이런 의미야. 자, 455번에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어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2의 4제곱 16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근데 앞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입니다. 앞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이야. 앞면이 2개 이상. 어떻게 돼? 앞면이 2개 이상이면 동전이 4개니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지. 맞지? 그러면 앞면이 하나일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디가 더 많아? 뒤에가 더 많지?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란 표현이 없지만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다라는 거지. 원칙은 아니야. 반드시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접근하는 과정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 돌아가는 건 오히려 낫다 이 말이라고.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지금 1 마이너스 반대 사건 16가지 중에서 반대 사건 앞면이 하나도 없어. 앞면이 하나도 없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앞면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동전 A, B, C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다니까? 근데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할게. 그러면 이게 하나도 없는 경우 이거 한 가지밖에 더 있냐고. 그럼 앞면이 하나인 경우는 몇 가지일 것 같아? 4가지지. 이 4개 중에 하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4가지. 당연히 이거는 동시라는 사건이 없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1-16분의 5 하니까
16분의 11이더라. 오호, 오호호호. 끝났어요. 야, 눈에 띄어서 하나 해줄게. 그 460번 한번 봐줄래? 10 이하의 자연수야. 10 이하의 자연수인데 3의 m제곱, 4의 n제곱. 뭐냐면 m하고 n에 대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 거야. 10 이하의 자연수 m하고 n. 그러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m이 몇 개야? 10개. 얘도 몇 개? 그러니까 얘는 100가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n의 개수야. n의 전체 개수는 100개잖아. 순서상으로 이해돼? 근데 얘가 뭐의 배수? 5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의 배수야? 5의 배수란 얘기지? 그러면 얘는 문제를 5로 나눠 떨어진 5의 배수를 구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가 1인 걸 구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5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5의 배수. 자,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5의 배수는 어떻게 누가 결정해? 어떤 큰 자리수, 막 여러 가지 자리수가 있어. 이거 5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1의 자리가 결정하지. 1의 자리가 뭐하고 뭘로 끝나면 돼? 0이나 5로 끝나면 되지. 그래. 그러면 5의 배수야. 아, 그래? 그러면 결국 얘가 10까지 되니까 3의 10제곱은 졸라 커요. 4의 10제곱은 더군다나 더 크죠. 그럼 그걸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5로 나눠가지고 1의 자리가 0인지 5인지 확인한다. 이거는 바보짓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해준 거라고. 그럼 뭐냐? 1의 자리가 결정하지 얘들아. 그러면 어떤 정수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수들의 1의 자리의 수의 결정은요. 주기성을 띱니다. 뭘 띄어? 주기성을 띈다고. 오케이? 주기성을 띈다. 그러니까 주기란 얘기는 일정하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봐봐. 3의 1제곱. 1의 자리 뭐야? 3이지 3. 3이지. 내가 이거 짝대기 3개를 근 이유는 합동기호란 얘기야. 지금은 빠져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합동기호. 그래서 이게 모듈 여기다 5 이렇게 이게 딱 쓰면 이게 무슨 얘기냐? 3을 10으로 난 나머지가 서로 같아요 이 뜻이야. 3을 10으로 난 나머지가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뭐 의미만 알아두고 그냥 표기법이야. 얘는 그럼 1의 자릿수 9지. 그 다음에 얘는 1의 자릿수 얼마? 3이야 3. 여기다 3을 3번 곱하지 말고 여기다 3 곱해도 돼. 그 다음에 3의 4제곱. 1의 자릿수 뭐지? 1이야. 너희들은 3의 4제곱이 81이니까 1의 자릿수가 1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다 다시 3을 곱하면 잠깐만 이거 27 이거 7인데 여기다 3을 곱하면 21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3의 5제곱은 다시 얘하고 똑같을 거야. 이게 반복된다. 1로 끝난 반복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4도 봐봐. 4의 1제곱 얼마지? 1의 자릿수 4. 4의 제곱 1의 자릿수 6이지. 그 다음에 4의 세제곱은 다시 4지. 그러니까 주기가 2로 반복되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 봐봐. 뭐하고 뭘 더해야지 0과 5가 되는지. 여기서 0이란 얘기는 10을 의미할 거야. 그럼 뭐하고 뭘 더해야 될까? 일단 5가 되는 경우. 1의 자릿수가 5가 되는 케이스. 뭐하고 뭘 더해야 돼?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지. 그치? 또 15가 나와도 돼. 15가. 얘하고 얘를 더해도 되지. 이해되니? 또 10이 되는 경우는 없지. 10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 됐어?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순서상이 나온다고. 이때 m하고 n은 몇 가지가 되는가라는 걸 확인할 때 1이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면 여기가 4야. 4만이 아니라 뭐도 돼? 3의 몇 제곱도 1이겠어? 8제곱도 1이지?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 4야. 여기가 1일 때. 오케이? 여기가 1일 때. 그럼 1이 되면 뭐도 돼? 3도 되고 뭐도 돼? 그러니까 몇 개지? 5개겠죠. 이런 순서상으로 이루어지니까 일단 몇 개 나옵니까? 총 10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하고 6이 나와요. 9하고 6이 나오면 2. 그 다음에 뭐도 되죠? 주의가 4니까 6. 그 다음에 10 몇 가지야?
세 가지겠지, 세 가지? 그러면서 n은 6, 이게 6,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짝수지? 그럼 12의 짝수 똑같이 2, 4에 가서 몇 개? 또 5개 있어. 그래서 곱하면 얘 15가 된다고. 되겠어?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아까 몇 가지였다고? n,n의 순서쌍의 개수는 총 100개야. 근데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더하지? 그래서 얼마? 4분의 1이더라 이런 얘기지.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꼴의 내용이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야. 경험을 안 해봤을 테니까. 그래서 뭐의 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1의 자리 수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라고. 됐지? 이거는 5의 배수가 아니라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하고 없네? 얘하고 얘하고 얘. 두 가지 케이스 있지? 되겠어? 5로 난 나머지가 1이 되도록 하라. 그럼 얘하고 얘밖에 없지, 11. 이해되냐? 여기 있는 문제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뭐 461번이라든가 467번, 뭐 470번 이거 다 기출문제들이야. 다 기출문제들. 나머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대부분 또 기출문제일 거야 아마.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풀어볼게. 자, 넘어가 보세요. 이제 확률 마지막 내용이야. 확률은 양이 적어. 양이 적고 이 뒤쪽에 있는 확률이 오히려 더 쉬워. 진짜야. 더 쉬워. 여기서 오늘 딱 개념 설명하고 화끈하게 마치도록 할게. 자,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자, 여기에서 조건부 확률 얘기하려고 한다. 이거 얘기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내용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직접 문제 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확률을 가급적이면 끝낼 수 있게끔 할까 싶습니다. 유형이 많지 않아요. 유형이 11가지밖에 안 되니까. 자, 조건방률이에요. 제목이 조건방률이니까 조건방률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어. P, B, 바, A. 여기서 바라고 하는 거 짝대기야. A분의 B 이런 의미야. 근데 A분의 B 하면 사건의 수분의 사건의 수라는 것을 여기다 확률에 대한 어떤 표현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기호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어떤 수의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근 거야. 그래서 바, BAR 이게 막대기란 얘기지 짝대기 그지? 그래서 이거 읽어줄 때 PB 바 A 이렇게 읽어줘. 그러면 이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이 기호의 의미는 사건 A가 자,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밝혀볼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거든? 근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 이거야. 전제는 그냥 모든 경우의 수란 얘기지. 모든 경우의 수.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주사위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만약에 짝수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짝수가 일어난 사건이 A라고 하자 이거지. 그럼 짝수가 일어난 사건은 뭐지? 2, 4, 6이잖아. 봐봐. 여기에 이 표본 공간 속에 이렇게 있지. 여기에 이제 짝수가 일어날 사건.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3의 배수가 일어날 사건. 이렇게 내가 써볼게. 그러면 3의 배 여기 6 있고 여기 2, 4 있고 여기 이렇게 3 이렇게 있겠지. 그럴 거 아니야. 여기에 뭐 있어? 여기 1, 5가 있을 거 아니야. 바깥에. 맞니? 맞니?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전체 주사위를 딱 던졌어. 그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 1부터 6까지야. 여기에 이 표본 공간의 개수. 맞지? 근데 얘는 그 중에서 뭐야? 그 중에서 A 사건의 개수지.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이거라고.
얘는 이거잖아. NS 중에서 NA잖아, 얘들아. 그치? 그런데 이 PB바 A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그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졌어요. 근데 2의 배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자, 이해되니?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각가지에 뭐 2의 배수가 나오기도 3의 배수가 나오기도 하고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2의 배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뭐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아, 2의 배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2의 배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뭐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걸로 굳이 쓰자면 A, 3, 바, A,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도 되는 놈. 이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자리가 A 교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건은 말이야 A 중에서의 부분이야. A 중에서의 부분. 그러면 얘는 이걸로 계산하면 얼마야 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개? 3개지, 3개. 맞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야? 6 하나 있지, 6 하나.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고. 알아듣겠니?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계산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뭐, 일어나는 어떤 시기의 순서, 이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뭐 굳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겠다 그러면 A가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해도 돼. A가 일어난 다음에 그 A 사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사건. 이걸 묻는 확률을 바로 조건방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조건방률이야?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묻는 거거든. 계산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조건방률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표본 공간의 축소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표본 공간의 축소. 왜? 이 확률, 일반적 확률은 말이야. 일반적 수학적 확률은 전체가 표본 공간이었어. 근데 이 표본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예로 축소가 됐잖아. 예로 분모에 해당되는 게. 그치? 이해되는 거야? 그럼 저게 이제 어디에 이용되냐면, 어디에 이용되냐? 문제의 유형은 2가지야. 근데 조건방률은 무조건 수학, 가형이든 나형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수능에서 무조건 조건방률은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출제가 돼. 100% 출제가 돼. 그런데 조건방률이 나오면 애들이 빵긋 웃어.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문제만 파악할 수 있으면 빵긋 웃어. 왜? 계산하기가 너무 쉽거든. 하나 얘기해 줄까? 이런 게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조건방률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표를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이용하냐면 문제가 이래. 만약에 금천고등학교 이제 여기가 남녀공학이 있는데 남학생 여학생이 있대. 남학생 여학생이 있대. 그런데 남학생이 60%래. 그럼 여학생은 당연히 40%지. 아니면 전교생이 몇 명인데 그중에 남학생 여학생이 각각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비율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60%다? 그러면 100명 중에 60이잖아. 아니면 1000명 중에 600이잖아. 그러면 비율로 나오면 내가 적정한 수를 아무렇게나 정해버려도 돼. 아무렇게나. 그럼 나 600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당연히 이거 400이겠지? 그런데 여기에 안경을 낀 학생과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 남학생 중에 30%가 안경을 꼈대요. 그러면 남학생 중에 30%니까 안경 낀 사람은 몇 명이냐? 여기다 0.3 곱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 3 곱하면 180명이지. 됐지? 됐지, 얘들아? 자,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안경 안 낀 사람은 여학생 중에서 20%다 그랬어. 아니, 70%다 그랬어. 안경 안 낀 사람. 그럼 이거의 70%는 몇 명이야? 280명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알 수 있어. 여기 얼마야? 여기 420명이지. 여기 몇 명이야? 여기 120명이지. 그럼 여기다 합계를 쓰면 여기 합계 얼마야? 여기 300.
여기 700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물어볼게. 자, 여기 전교생 중에 남학생일 확률이 얼마일까? 남학생일 확률. 남학생일 확률은 전교생이니까 1000명이잖아. 1000명 중에 600이니까 10분의 6이지. 됐지? 이게 일반적인 확률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남학생 중에서 안경 안 낄 확률이 얼마일까? 라고 묻잖아. 뭐라고 그랬어? 남학생 중에서 안경 안 낀 확률이 얼마냐고. 600분의 420이다 이거지. 알았어? 그러면 안경 낀 사람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안경 낀 사람 중에서 여학생이 얼마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300분의 20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방금 첫 번째 이 물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학생 중에서 뭐라고? 안경 안 낀 사람. 이걸 묻는 거라고. 두 번째 물음은 뭐였어? 두 번째 물음 안경 낀 사람 중에서 무슨 학생? 여학생. 이거 묻는 거. 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여기가 여학생 중에서 안경을 낀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면서 안경 낀 사람의 수. 이걸로 계산하는 거라고. 되겠니? 이런 게 조건 확률이야. 납득이 돼? 자, 그래서 이제 조건 방률의 문제는 이제 연습만 좀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표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확률을 이용한 방법이 있답니다. 근데 이 조건 방률은 조건 확률의 내용에서만 그치지 않는단다. 이 조건 방률의 내용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확률의, 그러니까 독립사건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뭐야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방금 앞 단어에서 무슨 정리했어? 확률에 무슨 정리했어? 덧셈 정리했잖아. 그럼 덧셈 정리 나오면 곱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덧셈 정리는 합사건이 나올 확률을 덧셈 정리라고 얘기했거든. 그치? 그럼 곱셈 정리는 이 곱사건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게 곱셈 정리야.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 곱셈 정리는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방금 한 게 무슨 확률? 조건 확률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NA분의 NA 교비로 A가 일어났다는 전자의 B를 물어보는 확률인데 이 분모 분자를 똑같이 이렇게 나눠볼게. 뭘로? 표본 공간 NS로. 그래도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눴으니까는 전혀 값에 변화 없지. 그러면 얘가 표현이 이렇게 바뀐다. P, B, 바 A는 NS분의 NA의 표현을 수학적 기호로 PA 이렇게 표현하죠. NS분의 NA 교비는 또 P, A 교비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NA가 절대 0이 아니잖아. 왜? A가 일어났다는 전제인데 그럼 A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안 일어난 거잖아. 그 말은 얘는 분모 PA는 절대적으로 0은 될 수 없는 거지. 0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양변에 PA를 곱하더라도 관계없어. 그럼 PA를 곱해서 얘를 PA 교비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PA 곱하기 PB바 A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이해돼? 자, 얘가 바로 뭐야? 곱사건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식을 정리한 거야. 이걸 바로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 곱셈 정리는요, 그냥 정확하게 어떤 이 공식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게 됩니다. 그냥 이 형식만 알아도. 이걸 공식 외우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다 왔어. 이걸 갖고 사건 두 개를 나타낸단다. 사건 두 개를. 어떤 사건이냐면, 첫 번째가 독립사건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종속사건이라는 표현. 이 두 사건의 내용으로 분류가 된단다. 이걸 통해서 얘들아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출제자가 문제를 낸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게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일단 얘기하면 독립과 종속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무슨 사건? 두 개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 A와 B 사건이.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이거를 시차를 두고 얘기하자면 A가 먼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이 A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 A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음 일어난 사건에 대한 확률에 영향을 안 끼치면 독립이고 다음 일어난 사건에 확률에 영향을 끼치면 종속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고? 실생활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쉽게 얘기할게. 쉽게. 오늘 김정은이가 새벽에 미사일을 또 쐈어. 쐈어. 그랬더니 미사일을 딱 쏘자마자 가연이가 졸린 거야. 자, 미사일 쏜 거하고 얘하고 관련 있어 없어? 얘가 조는 확률에 대해서 영향을 끼쳤어 안 끼쳤어? 안 끼쳤지. 그럼 독립사건이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사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건. 이게 독립이야. 알았니? 근데 내가 건이를 뺨을 한 대 빡 때렸어. 근데 이 새끼가 기절했어. 자, 쟤가 기절한 사건과 내가 쟤를 때린 사건하고 내가 쟤 기절하게 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쳤어 안 미쳤어? 영향을 미쳤지? 그럼 이건 종속사건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그런데 말이야, 실질적으로 이 독립과 종속은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이런 형식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학적인 부분에서만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주머니 안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연속으로 꺼내는데 흰 공을 2개를 꺼낼 확률을 묻는 거야. 알았지? 근데 첫 번째 어떻게 꺼내느냐? 첫 번째는 복원 추출로 꺼내는 방법과 두 번째는 비복원 추출로 꺼내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게. 복원은 꺼낸 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또 꺼내는 걸 얘기하고 비복원은 꺼낸 걸 다시 원래 상태로 안 돌리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이제 꺼냈어. 자, 흰공 꺼낼 확률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2겠지. 5개 중에 흰공 2개 있으니까. 근데 꺼낸 걸 다시 집어넣었어. 개수의 변화 생겼니 안 생겼니? 안 생겼지. 안 생겼어. 그러면 또 흰공 꺼낼 확률은 또 다시 5분의 2겠지. 연속이니까 확률을 곱할 테고. 맞아? 자, 비복원이야. 흰공 꺼낼 확률은 처음에 5분의 2 똑같아. 맞지? 그런데 꺼낸 걸 안 넣었어. 흰공 하나 꺼냈는데 안 넣었다? 그럼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고 흰공이 몇 개가 됐어? 하나가 됐죠. 자, 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끼쳤습니다. 얘는 그대로죠. 앞에서 흰공을 꺼냈던 검은 공을 꺼냈던 전혀 상관없죠. 이게 독립사건, 이게 종속사건의 경우거든. 알았니? 근데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아니야. 아이씨,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뭐냐면 말이야,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의 눈에 1부터 6까지가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소수가 나오는 경우 뭐야? 2, 3, 5지. 2, 3, 5 맞아?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2, 4, 6 맞지? 맞아? 그 다음에 6의 약수 뭐 있어? 1, 2, 3, 6 이렇게 되지. 맞아 안 맞아? 이거를 A 사건, 이거를 B 사건, 이거를 C 사건이라고 얘기할게. 얘들아 알았니? 그러면 A 사건하고 B 사건은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자, 얘들아 이거 A 교비가 얼마야? 2 하나지. A, B 2 하나잖아. 그러면 물을게. 자, PA는 얼마야? PA나 PB나 둘 다 얼마야? 아이씨. A가 일어날 확률 얼마냐고. 전체 중에 이거니까. 2분의 1이지? 둘 다. PA나 PB는. 그러면 PA 교비는 얼마지? 전체 중에 이거니까 6분의 1이지? 이거 얼마라고? 6분의 1이야. 그런데 PA하고 PB는 얼마라고? 얘가? 이거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지.
근데 이거 곱한 게 얘랑 같니 안 같니? 같지 않지? 이게 같지 않지?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건 종속사건이야. 그래서 A하고 B는 종속사건이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B교시 봐봐. B교시에 2, 6이 있지. 그러면 PB교시 확률 얼마야? 6분의 2지. 몇 분의 몇이야? 몇 분의 몇?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PB, PC. 이거 얼마지? 2분의 1. 이거 얼마지? 3분의 2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곱하면 얘랑 같니? 같지? 그러면 B하고 C는 독립사건이야.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독립사건이 되려면 두 사건이 있어. 그 일어나는 두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 물으면 얘가 이게 성립하면은 독립이고요.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에요. 이걸로 따지는 거야. 일어난 사건의 개요로 따지는 게 아니라 수익적인 관계에서 따지는 거라고. 어떤 얘기냐? 일어나는 개요, 어떤 사건의 개요로 따지면 이런 거야.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PB와 A가 있어. 이거 뭐야? A가 일어났다는 전제 B가 일어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A가 먼저 일어났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얘는 다음에 B가 일어났거든? 근데 얘가 그냥 B가 혼자 일어난 거하고 똑같다. 앞에서 A가 일어났는데 그냥 B가 혼자 일어난 거 똑같아. A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A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냥 B가 혼자 일어난 거 똑같아. 그럼 이 등식이 성립하면 이게 독립.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이거는 종속. A하고 B는 종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성립하잖아. 이게 성립하면 얘가 뭐라고? PB라니까? 그럼 이 자리에 PB를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곱셈 정리로부터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 나타나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종속이냐 독립이냐라는 건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이 등식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건의 개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요걸 기반으로 수요일 날 이제 문제풀이 형식으로 이제 들어갈 테니까 기억해도. 자, 다시 조건방률 얘기했지? 앞에 A가 일어났다는 전제 B가 일어날 확률이고 계산법은 이렇게 한다. 오케이? 됐어? 곱셈 정리. 곱셈 정리에 의해서 독립과 종속 사건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맞지? 곱셈 정리는 조건방률로부터 만들어지고. 근데 곱셈 정리 공식은 중요하지 않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할게.